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이고요.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해줬죠.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실업률 통계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 이제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제가 실업률 통계에는 약간 매니플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ISM에서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률이죠. 그 다음에 졸츠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일단 이런 구인 구직 관련된 통계들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낮아지고 미고용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신규 고용 이 개수가 이제 9월에 늘어났다. 이거 가지고 또 시장이 좀 환호를 하면서 증시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하나 공유를 해드렸죠. 이게 아무래도 바, 레스토랑 이런 데서 나온 직업들이고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 이런 데서 늘어난 이제 고용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정말 경기를 반영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파트타임들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용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속단하는 거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확실하게 짚고서는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순서를 시작을 할 건데 지난 9월에 연준이 50bp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빅컷이죠. 이제 왜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느냐? 25bp도 아니고 나 다음에 할게 이것도 아니고 50bp를 한 번에 내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계속 사람들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9월에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유는 아직 자기들도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 랜딩이냐 리세션이냐, 경기를 앞으로 조금씩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걸 연준이 대응을 하면서 점차 불황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게 소프트 랜딩이죠. 연착륙입니다. 연착륙 말 그대로. 그리고 리세션은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이 NBER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경기를 측정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미국 경기는 이제 완전히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2008년 그리고 그 전에는 2000년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굵직굵직한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가 대표적으로 리세션이라고 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 경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세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거냐가 아직도 불확실해요. 연준도 불확실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보고 50bp를 컷을 단행을 했냐면 일단 9월 ISM 서비스 지수가 50을 상회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는 서비스업이 이끌고 있는 경기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일본도 제조업, 뭐 중국은 부동산. 근데 미국은 완전히 서비스업이 다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입니다. 대표적으로 IT 서비스업이 있죠. 뭐 구글, 아마존, 유튜브, 우리가 잘 알만한 그런 SNS 모두 미국에서 지금 뭐 IT 대기업들이라고 해서 매그니피선트 7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GDP, 컨슈머 GDP, 컨슈머 스펜딩이 이끄는 GDP의 70%는 리테일에서 이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테일 소비가 이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니팩처링, 제조업은 50 밑으로 내려온 지 꽤 됐어요. 22년도 이후로 쭉 50 밑에서 하회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아직도 50 위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발표된 9월달 지표는 54.90으로 굉장히 경기가 확장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 경기가 확장 중이네. 그러면은 경기가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다락같이 높여놓은 기준금리를 내려보고 싶은 요때 한번 내려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0bp를 컷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리세션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월 FOMC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졸츠라고 하는 잡 오프닝스 앤 레이버 턴오버 서베이라고 합니다. 이 고용통계국에서 내는 보고서인데 여기에 따르면 구인, 채용, 퇴사가 모두 하강하고 있습니다. 구인이 오렌지색 선이죠. 잡 오프닝, 구인. 22년도 이후로 계속 하강하고 있고 새로운 신규 인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구인 구직이죠. 하강하고 있고 초록색 선이 이제 신규 채용이죠. 신규 채용도 만만하긴 하지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떠나는 거, 퇴사죠. 퇴사율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인 구직과 신규 고용과 퇴직이 모두 하강하고 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경기를 비관하고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웬만하면 잘 안 나가려고 하고 회사들도 새로운 구인 구직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시장 축소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경기 하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반박할 그 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업률 통계, 그 다음에 이 비농업 고용 지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 파트타임 잡이랑 이런 게 많이 껴들어가 있어서 노이즈가 심하니까 이런 걸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비스업 경기는 좋은데 고용 시장을 축소하고 있네. 이 상반된 두 개의 지금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연준도 사실상 50bp를 내렸지만 이제 11월 달 FOMC에서는 어떻게 할지가 오리무중인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5bp 컷 단행이 가장 지금 유력한 확률이 제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경기 침체 기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마지막에 발생했을 때가 2020년이죠. 코로나 사태 때.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사는 15년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2020년밖에 볼 게 없긴 합니다. 2020년 1년 동안 금,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이렇게 2020년 3월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까만색 선입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빨리 회복을 해서 연말에는 160%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잘 올라줘서 파란색 선이죠. S&P 500 지수. 여기 가렸지만 13.73%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평균 9%, 10% 보통 연평균 상승을 하는데 13%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지수잖아요. 네, 금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21%나 올랐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음에도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해서 그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형성을 해버렸어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왜 이랬을까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니까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또 단행했기 때문이에요. 연준만 한 게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때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리겠소, 우리도 돈을 풀겠소 하면서 너도 나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천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자산들 그리고 금까지 빨리 반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오른 겁니다. 과거 6번 경기 침체기에 S&P 500과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이 없었으니까 2000년 이후로 보면요. 이때죠. 이때 2000년 IT 닷컴 버블 때 이때 이후로 점점 하락 이후 전고점 회복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우리가 그래프도 누워있고 워낙에 지금이랑 경기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논외로 하고 2000년 이후를 볼게요. 그래도 24년이나 흐른 시간이잖아요. 그때 3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떨어지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떨어지는데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08년까지 사실 전고점까지 회복을 못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터졌죠.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는 뉴욕발 금융위기 터지고 이 리세션 기간도 길었어요. 이때는 2008, 2009, 2009년 말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2009년 이후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한 7, 8년 걸렸고 2008년 이후에 한 2년 걸렸고 코로나 때 2020년 이때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는 한 번 위기가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S&P 500 지수가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데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 왜 이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Fed 풋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풋, 연준이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중이 그 비율이 점점 강도가 거세지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2022년 동안 다락같이 기준금리 올렸다가 이제 내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고, 그럼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연준이 반드시 구원자로 나올 거다. 또 무제한 양적완화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뭐 경기 침체가 발생하든 안 하든 견조하게, 아니면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오를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침체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대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또 한 구절을 가져와 봤어요. 1900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방식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렬하게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그냥 1달러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샀다. 적립식 투자죠. 이렇게 했다. 2번은 경기 침체 기간이 아닐 때만 주식시장에 1달러를 투자를 하고, 경기 침체 기에는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을 보유해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경기 침체가 없을 때는 1달러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 2번하고 똑같죠. 근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6개월 후에 주식을 팔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화되면 다시 6개월 후에 주식 투자로 컴백을 합니다. 이렇게 6개월이라는 텀을 두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 할 수도 있는 그런 투자자가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결과는요, 1번은 43만 5,551달러를 버는데 2번과 3번은 각각 25만 7천 달러, 23만 4,400달러.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1달러씩 매달 한 사람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둡니다. 1900년과 2019년 사이에는요, 총 1428개월이 있어요. 그 중에 300개월 남짓이 경기 침체 기간이었어요. 따라서 1번 투자자는 경기가 침체거나 침체에 가까워졌던 약 22%의 경우에 침착함을 유지한 대가로 2, 3보다 75%나 많은 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천재는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투자의 천재도 마찬가지겠죠? 300개월 남짓인 경기 침체 기간에 모두가 다 미쳐가지고 나 팔겠다 하겠지만, 그럴 때 침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75%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도는 현실화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엄청난 재정부채 지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국가부도에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요 10월 1일, 이게 이제 피스칼 이어라고 합니다. 우리 캘린더 이어는 12월의 마지막이고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시작되겠죠. 근데 피스칼 이어는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이 미국의 새로운 25년도 피스칼 이어를 시작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때 하루 동안만 무려 2,040억 달러가 국가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이죠?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엄청납니다. 지난 7월에 35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전체 국가부채가. 그때죠? 7월달 이렇게 35조 달러를 돌파를 여기서 했죠.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36조 달러에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1조 달러씩 3개월마다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남들이 저한테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요? 라고 물어보면요, 딱 하나만 이유를 대라 그러면요, 저는 그냥 법정화폐가 타락해서 회복 불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이게 늘어나는 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서 올라가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렌지색 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짙은 남색 점들이죠. 점들이 모여서 있는 부분이 이제 올타임 하이가 나올 때입니다. 신고점이 나올 때입니다. 신고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승장에 빵빵빵빵빵빵빵빵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상승기를 보세요. 올타임 하이 계속 나올 때 글로벌 리퀴디티가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여지 없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뭐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이 줄였죠.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 중국 뭐 계속해서 긴축 기조로 가면서 리퀴디티를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늘어나는 중인 게 여기서 보이잖아요. 우리 앞에 장표에서 봤듯이 미국의 국가부채가 35조, 36조 달러로 또 빠르게 가고 있는 이유는 재정 정책을 써서 돈을 풀기 때문이거든요. 돈을 푼다 또 그러면은 여기서 돈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리퀴디티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온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화폐가 타락한다. 법정화폐는 미래 공급 스케줄이 너무나도 불투명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빨리 늘어나고 급격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같이 미래 공급 스케줄이 완전히 투명하고 게다가 공급량이 점점 줄어드는 이 희소한 자산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 타이밍 재지 말고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아까 1번 투자자처럼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분만 비트코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도요,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